이 약봉투 보셔봤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우리 보통 약국 가면 약사분들이 꼭 3일치를 주시죠. 3일치. 기본 3일치 기준 하시면 거기 해당되는 게 약국 관리료 가지고요. 관리료 700원, 조제료 1일당 1,530원, 복약 지도료 1,030원. 복약이 뭐죠? 약 줄 때 설명 잠깐 해주죠. 이 약은 아침에 얼마 먹고 하죠. 그게 복약 지도료거든요. 조제료, 조제했다는 가루 막 가루 만들고 관리료 이런 식으로 5가지 품목을 해가지고 어쨌든 약국에 한 명이 들어오면 기본 6,260원이라는 소리예요. 약국 한 명 들으면 이번에 6,260원을 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돈 다 안 내죠. 왜?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약국은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6,000원 중에서 한 2,000원을 냈으면 4,000원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월말에 전산 정리해서 청구를 하거든요. 약국에서. 그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쨌든 한 명당 6,260원에서 우리 가루약 같은 건 뭐 거의 7,000원도 되죠. 이런 식으로 버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내년도 23년도에는 좀 조금씩 더 올랐더라고. 어쨌든 한 명당 이제 내년 되면 6,500원꼴 된다는 소리예요. 하루에 100명이 왔어요. 100명은 많이 오죠. 100명 오면 얼마예요? 65만 원, 한 7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70만 원이 보였어. 곱하기 30일 하니까 매출 2천이네요. 그렇죠? 매출 2천에 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여기다가 또 뭐 있어요? 약국 가면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들 많지만 가면 꼭 잡는 거 있죠. 비타민 잡고 막 잡죠. 막 마스크, 젓가락 잡고 하잖아요. 막 그거를 우리가 또 뭐냐면 판매한다고 매약이라고 매약. 그 판매가 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초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초보 중개사지죠. 초보 약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기만 집중해요. 일단 손님 오면 약 조제해가지고 파는 게 집중하고 이 매약을 판단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매약 같은 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젓가락 막 연습하는 거 있죠. 막 비싸요. 비타민 마찬가지고. 그 마진율이 엄청 좋거든요. 거의 40% 이상이잖아요. 초보는 이 비율이 거의 10%, 15%가 안 된대요. 내가 매약을 100만 원 팔면, 아니 그 조제를 100만 원 팔면 이 매약 비율이 한 10만 원, 15%가 안 된대요. 근데 전에 컨설팅 이제 들어보니까 이 고수 오래 하신 약사분들 있죠. 이 약사분들 심지어 이게 40%, 50%가 달한다는 거예요. 하루 매출 100인데 이 매출이 또 한 50만 원, 6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순수한 맛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약국은 이 조제로 먹는 개념이고 매약이 있다. 근데 실제 권리금 때 설명드렸지만 권리금 할 때는 이 조제로 있죠. 이 조제로 기준해가지고 권리금을 2억 달러, 3억 달러 이렇게 매기는 개념을 보시고 이 부분은 덤 개념이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중개사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개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약국 인허가 부분 낼 때 1층에다가 만약에 우리 중개사님 근생 같은데 1종 근생이든 2종 근생이든 그런 데다가 약국 자리 하라고 소개하게 되면 대부분 인허가 납니다. 그 건물에 업종 제한이라든가 독점호수 자리가 지정되지 않는 상가면 그냥 1층에 그냥 근생 자리는 허가가 납니다. 하지만 2층, 3층, 4층 만약에 피부과가 5층에 있는 거예요. 5층에 한 층을 다 쓰고 있어요. 한쪽 면을. 거기다가 옆에다가 약국을 딱 차렸어요. 근데 거기 5층의 임차인은 피부과하고 약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약국은 이 피부과의 거의 전속 개념이죠. 그럼 이건 담합이라고 보는 거, 담합. 약국과 병원의 담합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인허가 낼 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층에 다른 업종이 한두 개가 더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전혀 없이 딱 병원과 약국만 있다. 이런 담합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서 인허가 낼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1층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금 산정할 때는 조제로의 10배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조재료가 지금 2천만 원이다. 그럼 2억이겠죠. 2억에서 2억 5천 달라가겠죠. 왜? 매약 보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대로 매월 말마다 그 이제 공단에다가 보험 이제 청구한다는 금액이 있어요. 청구하는 금액이겠죠. 그건 정확한 거겠죠. 공단에다가 얼마 달라고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 개념이고,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뭐 조재료가 1,000만 원 미만이다. 이건 거의 장사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는 거의 권리금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병원과 약국은 뗄 수가 없는 하나의 팀입니다. 병원에서 약국을 데리고 다니든가, 아니면 약국에서 어떤 상가가 있는데 약국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약국에서 그 건물에 병원을 유치를 하는 개념이에요. 왜? 약국의 갑은 누구예요? 병원장들이겠죠. 왜? 이게 우리 국민건강보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처방전 안 나오죠. 아무 필요 없어요. 내과든 소아과든 이비인후과든 이런 과들이 들어와야 조재료가 처방제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런 과를 유치하게 해서 우리 약국에서 병원에 내 인테리어 비용 다 대줄게 들어와. 내 1억 현금 지원액에 들어와. 2억 지원에 들어와. 아니면 시행사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병원을 마치면서 분양하기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오면서 그 병원에 렌트프리를 엄청 내준다든가, 병원에 현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현금 지원을 만약에 3억을 해줬어요. 그 3억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1층에 약국 독점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자리를 옆호수는 평당 4천인데 이 3억을 뽑아야 되잖아요. 2호수는 평당 6,200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각 건물에 1층에 약국 지정 독점자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자리는 같은 1층이라도 다른 호수보다 평당가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비쌉니다. 이 비싼 차에 가지고 시행사에서는 그 돈 가지고 병원을 유치하게 해서 거기다가 현금 지원이든 인테리어 지원이든 해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그 모든 비용은 누가 낸다? 약사가 낸다. 약국 분양받아서 내겠죠. 그런 생리 구조라서 병원과 약국은 같이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올해 2022년도 실제 조재료 편인데 제가 엑셀로 만든 겁니다. 네, 23년도는 바뀌겠죠. 3일치 기준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서 6,260원 기본, 가루는 6,890 이렇게 된다. 요 개념. 그래서 한 명 딱 들어왔을 때 2022년도는 한 명 오면 6,500원이 약사년 들어가겠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약국 매출 알고 싶으면 오전에 보통 9시, 10시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좀 앉아 있어 보면 딱 답 나오죠. 처방 몇 장 들어오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약사 혼자 하시느냐 아니면 전산업만 두고 하느냐, 안에도 닥터 약사가 있냐, 페이 약사라고 하잖아요. 있냐에 따라서 매출은 기본 나옵니다. 보통 페이 약사를 쓰게 되면 최한 350에 400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매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수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꾸 보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약들 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편의점과 약사협회와 많이 분쟁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편의점 팔 수 있는 약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해열제와 진통제 있죠. 해열제, 진통제. 우리 타이놀 많이 먹죠, 코로나 때문에. 자, 해열제, 진통제 편의점에 있습니다. 자, 소화제, 감기약 요 정도만 이제 편의점에서 약을 취급할 수 있다. 요 정도 개념. 종합감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굳이 약국 안 가도 편의점 팔 수 있다. 근데 요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오는 약의 종류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의사 쪽과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와 이 편의점협회 간에 이권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사실이고, 우리 사실은 중개업도 마찬가지죠. 중개업과 행정사와 법무사와 변호사와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오늘 4주차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특이해서 한번 집었어요. 편의점인데, 이마트 편의점인데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이 어마어마하죠. 천장까지 다 물건이 있어요. 특이해서 제가 해봤어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웬만한 우리 세계 과자주류, 세계주류보다 술 종류가 더 많아요. 혹시 우리 중개사님들이 편의점 중개할 일 있으면
이런 거 기억해뒀다가 점주한테 한번 이런 팁을 주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여기를 잘 이용하거든요. 발 앞에도 편의점이 두 군데나 있고 또 대형마트가 있는데 불구하고 대려 여기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물건이 정말 많은 편의점에 이런 개념이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편의점이라도 공간 깔끔하게 매대만 물건 쌓는 것보다 이렇게 쌓놓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물건 많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사러 갔다가 고객이 다른 것도 같이 짓는 개념으로 매출 자체가 인당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편의점 있더라 기억했다가 혹시 상담 오신 분 있으면 이런 스토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중개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5주차 때 좀 더 상가 관련법들과 부가세, 부가가치세법까지 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